오늘 저는 총리님 그리고 부총리님 또 국토부 장관 또 환경부 장관 안 오셨고 또 해수부 장관 그분들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님, 지금 거리두기 2단계가 7월 15일 날 되기로 예정을 했다가 4단계로 바뀌어 버렸죠. 뭐 거리두기 2단계를 예상하고 또 두 번째는 접종률이 30% 이상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추경 예산 33조 설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8명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피해가 오는 거는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앞으로 총리님 하나 여쭤볼게요. 앞으로 한 달 후쯤에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될 텐데, 예. 그렇죠? 예. 그 당시에 한 달 후쯤 가면은 거리두기 다시 2단계로 되겠습니까? 의원님 뭐 안 되겠죠. 함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 후에 한 달 후쯤에 예. 확진자가 확 줄어가지고 한 500명, 300명 줄어가지고 다시 거리두기 2단계로 바뀌어지겠냐고요. 안 되죠. 노력은 하겠지만 아무리 해도 누구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뭐, 저는 지금 총리 또 부총리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달 전에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거리두기 2단계 전제로 또 30% 이상의 접종률이 되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완화되는 과정에서 경제 활성화 막 이런 등등을 기존으로 해가지고 이 설계를 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리두기 2단계는 지금 완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2명 식사로는 아예 식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추경이라는 것은 결국 그 코로나 추경 아닙니까? 코로나는 지금 금방 끝나지도 않고 홍수처럼 분명히 이렇게 갈 텐데 이 설계가 잘못됐어요. 이게 한번 보시면 아니 세상에 지금 이번에 그 가장 초점 맞추기는 제가 볼 때 이 중소상공업자 소상공인들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 불과 한 3조 33조에서 한 10%나밖에 안 되죠. 예? 어떤 예산? 아니 부총리님 예. 몇 프로나 됩니까?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에게 이렇게 이번에 지원하는 거. 한 5조 7천 됩니다. 그러면 한 15% 되죠. 33조 중에. 대신 저 33조 중에 아니 세상에 저는 생각할 때 국민 1억이면 1인당 25만 원 지금 한 가정에 한 100만 원 들어가는데 아니 세상에 무슨 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6천억 줘가지고 한 20만 원 줘가지고 그 혜택이 되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어저께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0.6조라고 하는 거는 10월 달부터다 보니까 일부 보상 소요를 연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소요를 반영한 것이고요. 앞으로 한 달 후에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텐데 다 문 닫아요. 거기에 대비한 예산을 만들어야지. 지금 거리두기 2단계 개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정부가 큰 낭패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한 달쯤 미루더라도 추경 예산 다시 편성해야 된다는 걸 제안합니다. 한번 보세요. 저 총리님 저쪽 한번 보시고. 지금 현재 보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다 30% 이하인 청년 주도형 청년 일자리 고용 창출 장려금 희망 근로 지원 이런 스포츠 활동 지원은 0.3%인데 지금 7월 달이 됐는데 집행률 30%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추가로 저렇게 100억, 1200억, 1400억, 110억을 왜 이외 추경을 합니까? 추경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이지. 아니 저기다 본 예산에 1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30% 20%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여기다가 돈을 더 집어넣는 이유가 나는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한번 이거 잘 보시고 그다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보세요. 지금 여행업도 지금 못하게 해야 되고 영화 정책도 못하게 해야 되고 국내 관광도 지금 못하게 해야 돼요. 왜 못하게 해야 되냐? 그거 하면은 코로나 확대되니까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 이것도 거리두기 완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거 활성화해보자고 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후에 만약에 지금 1,600명, 2,200명까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2,200명 확진자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계속 저는 지원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은 뭐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하십시오. 1차 추경 예산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관련해서요. 저희가 집행 안 된 것만 의원님이 몇 개 예시를 주셨고요. 예. 저것도 다 나름대로 12월 말까지 인건비 같은 건 한꺼번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매월 줘야 되고. 저희가 1차 추경을 지금 보니까 집행 실적이 71%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집행이 안 집행된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집행이 안 돼서 금년 말까지 집행이 지금 앞장 좀 해주세요. 집행이 저게 보면 저 정도 돼서 0.3%, 5%, 11% 되는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그렇게 안 된 것까지 또 거기다 추가 예산을 넣어야 할 이유가 뭐냐. 예, 의원님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꼭 나와줘야 되고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행 쿠폰, 뭐 관광 쿠폰 이렇게 말씀해서 저희도 방역 상황을 감안해서 가져왔는데 방역 상황이 더 악화돼 가지고요. 그 집행 소요가 줄어들 것 같다면 저희가 국회하고 상의해서 감액하는 거를 협의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안 되니까 총리님, 네. 저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작년 이 수해 피해가 8월 9일 날 일어났거든요. 네. 섬진강 댐에 제방이 무너져 가지고 구례가 완전히 그냥 구례읍이 그냥 물바다가 됐어요. 거기 혹시 가보셨죠? 예.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됐냐면 알다시피 소가 축사 위로 올라갈 정도니까 축사 지붕까지 물이 올라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 소 새끼 2마리가 내려와서 살아있어서 지금 뭐 소망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1년 됐어요, 거의.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1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 장 보세요. 지금 현재 그 침수된 지역에 돈 준 게 그래도 100만 원을 올려서 200만 원 주고 또 이렇게 하여튼 뭐 반파 지역, 전파 지역 850만 원, 163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뒷장 보시면 이걸 다 1년 내내 해가지고 피해액이 행안부 장관님도 보세요. 952억이 행안부 피해의 추산인데 또 이 지자체 추산은 2,200억인데 지금 지원된 건 175억입니다. 10%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냥 갑자기 수십 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물난리가 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추경은 결국 이러한 재난, 이런 홍수 피해 이런 거를 대비해서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현실이 안 맞냐면 그래가지고 그 재난 이게 왜 일어났느냐 하니까 섬진강 댐에 196m 물 수위를 높여갖고 거기에서 재난이 일어난 게 가장 크다고 다 얘기하고 있어서 그 재난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 계획을 세워봐라 했는데 지금 1년 동안 여기까지 왔어요. 아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주장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보고 했는데 거기 다음 장 보시면은 피해조사위원회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1년 내내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 정부가 얼마나 무능력하다는 그러한 증명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1년 수해 피해가 나서 그 다음에 원인 조사해서 결과까지 내야 하는 게 그 다음 홍수 나기 전까지는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총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이 조금 매무새 있게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워낙 피해 산정에 있어서 소위 그 주민들의 생각하고 아니 세상에 가장 그 문란이 나서 집이 다 떠날라가고 침수 피해가 나고 그런 등등을 빨리 원인 조사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 주어서 마음을 이거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1년 내내 기다리게 하는 그 주민들에 대한 심정을 정부가 왜 모르고 있냐는 얘기죠.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장 보세요.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댐 홍수 조절을 잘못했다는 얘기도 조금 있는데 다 물타기 해놨어요. 근데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제가 그 박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빨간 줄이 있는 게 비상 여수로 186m입니다.
거기에서 홍수 조절을 위해서 비상 여수로 수로를 만드는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400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10m 홍수 조절을 해라. 그 10m 물만 내렸으면은 그런 물난리가 절대 안 납니다. 비상 수로까지 8년 동안에 2,40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 수로 조절을 하나도 안 해버린 거예요. 50일 동안 그 장마가 들어서 거의 장마가 끝나가는 기간에 물은 만땅 채워놓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물 관리를 일원화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과거에 수자원공사 국토부에 있다가 이제 환경부로 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립이 어긋나서 그렇는지 어쨌는지 거기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 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국감을 하든 아니면 뭐를 하든 감사원에서 하든 정부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빨리 돌아가 줘야 되거든요. 그럼 1년 내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책임자들이 이걸 맡아 있으면 책임 면피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 누가 해야 하냐? 이거 총리실에서 해야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저는 뭐 지금까지 그 진상 여러 가지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근데 일단은 저는 네. 언제라도 올해 홍수 나는 지금 물난리가 또 나는데 이 이전까지는 해결이 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여튼 뭐 좀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4대강 막 그러는데 다른 데 4대강은 이 수로를 이렇게 완전히 준설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한 2m, 3m. 근데 여기는 이 환경부에서 환경만 생각한다면 이 강바닥에 그 나무가 크고 있고 퇴적물이 있는 것도 놔두는 게 모르겠어요. 그게 모르겠는데 아니 강바닥은 물을 흐르라고 만든 강바닥 아닙니까? 저렇게 강바닥이 준설이 안 돼가고 있으니까 섬진강은 굉장히 수로가 좁아요. 좁은데 저렇게 퇴적물이 쌓여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홍수 피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국토부 장관님 어디 계세요? 한 번이나 보고 받으셨습니까 저기?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국토부 소관이래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냥 국토부에서 준설했어야 돼요. 지금 거기 또 물 한 몇백 미리 와버리면 또 난리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관님 꼭 검토해 보세요. 예.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화요일 날 수해 피해 지역의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저희가 우리 해수부 장관님도 갔다 오셨는데 지금 총리님 이상재해 현상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갑자기 500mm가 와버리니까 거기에 바다가 염도가 떨어져 가지고 그 양식장 한 400억을 지금 다 키워서 2년 3년 컸는데 그게 100% 폐사가 돼버렸어요. 네, 그 저도 보도를 보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런 거가 추경 예산에 들어가야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건 재난이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없는 이런 사안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부가 3만 불 시대가 됐으면 이 사회 안전망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피해 복급이 상한 문제, 재해 복급 지원 단가 문제, 뭐 이런 특별 재난 지역의 농산물, 가축, 농수산 생물들을 전부 제외한 문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이 안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서면 질의를 할 테니까요. 이런 등등을 참 다시 한번 이 추경에 포함해서 이번에 수해 피해의 해결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익산을 가봤더니 거기는 그냥 중앙상가가 그냥 물폭산이 내려가지고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게 거기까지 물이 올라와서 그 옷가게니 뭐니 가게 상가 뭐 전부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보상 방법이 뭐냐 했더니 없어요. 보상 방법이. 행안부 장관님, 행안부 장관님 안 계세요? 장관님, 이런 거는요 특별 그 교부세 같은 거 있죠. 교부세 같은 거에 항목 정하지 말고 좀 재량권을 시장한테 좀 주어가지고 이렇게 해결하고 아니 뭐 특별 교부세라는 게 그런 문제 저런 문제 그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돈 아닙니까? 이게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지. 저 사람들 가니까 막 엉엉 울어요 막.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 총리님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네.
옛날 국민통합위원장도 같이 하셨고 했으니까 예, 제 의견 좀 깊이 받아들여가지고 해결 방법 좀. 예, 의원님 하여튼 뭐 현장의 그 안타까움을 알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왜 우리가 조금 기왕에 우리 책임을 인정을 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또 더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그걸 하도록 하겠고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의원님? 어떤 뭐 예를 들면 긴급한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부분들 찾아보겠습니다. 예, 정은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내려주세요. 양경수 의원 하나 한 사람 더 하고요. 조금 더.